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가까이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델타 변이형 감염자가 한 달 새 7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청해 부대원이 공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군과 방역 당국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시작된 53에서 54세 백신 사전 예약이 또다시 접속이 지연돼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시작된 고3과 교직원 접종도 일부 시스템 오류로 명단이 확인되지 않아 학생 수백 명이 1시간 동안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5주 연기해 10월 10일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방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자 금도를 벗어났다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MBN에 출연해 야권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며 당 밖에서도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11월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의 한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서부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하루 1,000명이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일상 속 집단 감염과 델타 변이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서울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장에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학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 20여 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폐쇄한 겁니다. 전지훈련으로 장시간 체류하며 식사, 훈련, 사우나 등 같이 이용을 하였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식이나 음주 섭취, 사우나를 함께 한 것으로.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서도 직원 16명을 포함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있죠.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물건을 좀 있는데 불안해서.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157명으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대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일주일째에 접어들며 확산세 감소를 기대했지만 2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는 셈입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 확진자가 719명으로 급증하면서 확산세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 8시부터 만 53세에서 54세 백신 접종 예약을 받을 예정이었죠. 그런데 예약 사이트가 먹통이 돼 이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첫 접종도 어제 이뤄졌는데 시스템 오류로 학생들 수백 명이 대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9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접속 대기에 수십 분이 걸리고 사이트 접속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이 7월이 아닌 8월부터 가능하다는 잘못된 설명이 뜨기도 합니다. 정부가 어제 저녁 8시부터 만 53세에서 54세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접속 장애로 예약 단계부터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시스템 오류에 대비해 2차례 사전 점검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했다며 서버를 긴급 증설해 오후 10시부터 예약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시가 넘어서도 접속 장애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50대를 대상으로 한 접속 장애는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어제 53세에서 54세에 이어 오늘은 50에서 52세가 예약할 수 있고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는 연령 구분 없이 예약할 수 있지만 시스템 먹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어제 고등학교 3학년 첫 접종도 이루어졌는데 경기 부천에서는 접종자 명단이 확인되지 않아 학생 수백 명이 대기하는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명단이 없어서 기다렸다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여기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부천 지역 접종자 명단이 다른 기초자치단체 전산에 올라가 있던 건데 부천시는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고 1시간 만에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 전체 탑승자의 82%에 해당하는 24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문무대왕암 장병을 태운 군 수송기가 오늘 오후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장병들은 도착 즉시 곧바로 격리돼 치료시설로 이송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청해부대 장병 복귀 오아시스 작전을 수행 중인 군수송기 KC-330 시그너스 2대가 아프리카 해역 인접 국가에 도착했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20여 시간 만입니다. 어제 기준 청해부대 문무대왕암에 승선한 장병 82%에 달하는 2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1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장병 전원을 군 수송기 2대에 태워 국내로 후송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현지에 도착하여 관련 국가와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방역 조치와 함께 청해부대 34진에 신속한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수송기가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면 장병들은 곧바로 격리돼 치료시설로 이송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담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군내 격리시설을 확보 중에 있으며 중수본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문무대왕암은 함정 전반에 걸친 이중 방역과 세부 점검을 마치는 즉시 국내로 귀환하는데 최소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 사상 유례없는 함정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둘러싸고 군은 지난 2, 3월 백신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질병청은 논의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야당은 정부를 질타했고 여당은 군 당국에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대규모 코로나 감염은 방역 무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병 5개월 동안 승조원 단 한 명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건 물론 지난 2일 함정에서 첫 환자가 나왔을 때도 단순 감기로 오판했습니다. 함정근무 같은 경우에는 밀접한 격실 공간에서 밀집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하고 접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편 파병부대 백신 접종 협의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질병청과 2, 3월 해외 파병부대 백신 접종에 대해 구두 논의했는데 당시 질병청이 백신의 관리 문제 등에 대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질병청은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로 백신을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를 통해서 백신을 보내야 되고 또 백신의 그 유통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해외 파병부대 우발 사태 지침서에도 전염병 대응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즉각 안이한 국가, 못난 정부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태에 안일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해외 파병부대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 성장률이 다시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뉴욕 등 세계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다우존스 지수는 어제보다 2.09% 떨어져 33,962.0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하루 하락폭으로는 최대치로 최근 한 주 동안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만 명에 이르렀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던 세계 경기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3, 4분기에는 둔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증시 역시 2.0%대로 떨어져 9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악의적 오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후발주자 대역전을 이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1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수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전 회장의 과거 일정표에 윤 전 총장을 의미하는 윤검이 적혀 있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식사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어떤 사건에도 관여한 적 없어 악의적 오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어 당신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로 바빠 골프를 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내기 평당원 신분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최 전 원장은 오 시장에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역전 드라마에 감동받았다며 역시 고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윤 전 총장을 역전해야 하는 후발주자로서 오 시장과 같은 드라마를 쓰겠다는 겁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당회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자신의 미래 비전과 정책 구상을 담은 저서를 출간하고 온라인을 통한 독자와의 대화 등으로 공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당 밖에서도 야권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과 관련해 후보자 본인과 관련이 있으면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 교체가 대선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목적이라며 야권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이 단일화가 돼야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지 간에 그 단일화를 위한 경쟁은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인데 당 밖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바깥에서 할 수도 있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름이고 계약도 이런 계약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후보 검증에 대해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또 경제 문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이 용적률을 풀어 값싼 주택을 과감히 공급하되 이 3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과감히 용적률을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적률도 좀 풀고 또 정부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좀 싼 가격에 집들을 많이 공급을 하는 것이 첫째 급선무고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특히 3주택 이상은 대출을 규제해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가구 이상의 과다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좀 대출 규제를 좀 해가지고 그 주택을 좀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서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게. 자영업자 대책을 묻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운을 뗐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을 또 올려 숨 쉴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세웠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강제로 영업을 제한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자영업자 가게하고 이런 분들한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그거는 일종의 수용 개념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늘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목돈 만들기 어려운 청년들이 몰리며 사회 문제가 된 가상화폐에 대해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안전한 거래 시스템 마련이 세금 걷는 것보다 먼저라고 일침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일본 외교관의 막말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청와대 발표 후 스가 일본 총리는 한국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실질적 성과 도출이라는 한국 측의 조건을 일본 측이 전폭 수용하지 않은 것이 판단 배경으로 꼽힙니다.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파문으로 악화한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 참석합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대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스가 총리는 소마 총괄공사 파문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外交官として極めて不適切な発言であり遺憾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스가 총리는 청와대의 발표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해 의사소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합의하고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는 오늘부터 논의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차 추경 33조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 자금은 3조 2,500억 원, 손실보상은 6천억 원인데 각각 이 부분을 증액하기로 한 겁니다. 전체 산중의안을 정부가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논의하는 겁니다. 당시 희망회복자금을 6조 원 정도로 증액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고 손실보상은 1조 2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1차 지급 DB 및 신청 지급 간편 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 약 113만 명 가운데 80%인 90만 명이 1차 지급 대상으로 8월 말까지는 모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여부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 추경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오늘부터 예결위 소위에서 세부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는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 4분의 1은 서울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가파르게 오른 노원, 도봉, 강북구 아파트에 유독 외지인 매수가 많았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노원구 일대입니다.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집값이 고공행진 중인데 상당수는 외지 거주자가 사들였습니다. 자녀들 실거주 목적으로 미리 사놓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지방에서 부산에서도 오셨고 경주에서도 오시고 10건 중 3건에 그쳤던 노도강 지역의 외지인 집합 건물 매입 건수는 올해 상반기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 아파트와 상가 등 집합 건물 거래 4건 중 1건은
서울 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강남 3구 거주자가 강남 3구 건물을 사들인 비율은 55.8%로 늘어났고 마용선 건물 거래 중 강남구 거주자의 비중은 12.1%나 됩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강남권 정비 사업이나 한강변 일대의 층고 규제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 서울시장 교체 이후의 기대 심리가 좀 반영되면. 일각에선 정부의 3중 규제가 똘똘한 한 채 열기로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만 올리게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이 수사 결과 당시 방제실 직원이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착각해 이 경보를 6번이나 꺼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전기 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7일 새벽 발생한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선반의 전선에서 시작된 불은 종이와 비닐 등 인화 물질로 가득 차 있던 창고를 태우며 번졌습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곧바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저희 선착대가 도착했을 때 터졌다고 지원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게 이제 오동작 때문에 뭐 딜레이 시켜놨다 이런 거는 별도로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경찰 수사 결과 전기시설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화재 경보기가 울렸지만 오작동이라고 생각해 경보기를 6차례나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오작동이 많아 기기를 꺼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지실 직원 3명과 시설관리업체인 법인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인 쿠팡 측에서는 한 명도 입건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시스템 초기화 과정에서 쿠팡 봉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지난해 MBN이 선보인 김주하 AI, 이젠 낯설지 않으시죠? MBN 소속 김주하 AI는 시시각각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소속사를 두고 활발히 활동하는 가상인간들이 또 있습니다. 1년의 광고로 130억 원 연봉을 받는 가상인간도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 오지혜 기자입니다. 맛집을 즐기고 여행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가상인간 로지입니다. 로지가 나온 광고 영상은 보름도 안 돼 조회수 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기대는 못했었어요. 우리 광고가 이 MZ 세대들한테 어떤 자발적인 공감을 형성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혀를 내두릅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 같은 버스 이렇게 앉아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진짜 사람같이 만들어져서. 기업들은 인지도가 높아진 가상인간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은 7억 원, 릴 미켈라는 130억 원을 광고 등으로 벌어들였습니다. 라이징 쪽 분들은 과거에 대한 학폭이라든가 리스크 그런 게 있는데 AI는 사고 칠 일이라든가 그런 게 일단 없는 게 하나 장점이고. 세계적으로 가상인간 마케팅 시장은 2017년 약 2조 원에서 지난해엔 11조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젠 곧 식상해질 겉모습 이상의 단계를 모색할 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의 100% 허구기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기만의 세계관을 온전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대중하고 온전하게 소통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죠. 가상인간이 가상인격을 갖추는 단계로도 진화해 나갈지 그 기술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수들의 확진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대 스폰서 중 하나인 도요타 자동차는 이해되지 않는 올림픽이 돼가고 있다며 TV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선수촌에 첫 확진자가 나왔던 남아공 축구 대표팀. 확진자 3명과 밀접 접촉한 선수와 관계자 21명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모레 일본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선수촌에 들어온 체코의 비치발리볼 선수 1명과 선수촌 밖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의 여자 체조 선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We are aware of course, COVID-19 cases among a handful of athletes. We're monitoring the situation, wishing a speedy recovery. 하지만 조직위 측은 여전히 방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And the numbers we're seeing are actually extremely low. They're probably lower than we expected to see, if anything. 가장 큰 후원사 14곳 중 하나인 도요타 자동차는 TV 광고를 보류하고 개막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 측은 여러 가지가 이해되지 않는 올림픽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쿄에서는 일주일 새 확진자가 45%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걸 향해 달려드는 모습을 흔히 불나방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도 캄캄한 밤, 불빛 속에 몸을 던지는 이분들에게 꼭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코로나19 규제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영국의 한 나이트클럽 풍경입니다. 나이트클럽의 영업 제한 조치가 어제부터 99% 풀리면서 거리 두기 없이 마스크도 벗어던지고 밤새 춤을 출 수 있게 됐는데요. 영국 정부와 젊은이들은 자유의 날이 시작됐다고 선언했지만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무려 5만 명 안팎. 그런 마당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나온다네요. 반면 아주 철저하게 인원 제한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이 모인 사우디의 메카로 가보시죠.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인 청지순례 하지가 시작됐습니다. 정기순례는 이슬람 신도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평생에 한 번은 참가해야 하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올해 순례객을 백신 접종을 마친 신청자 중 추첨으로 6만 명만 선발했습니다. 작년 1,000명보단 크게 늘었지만 250만 명 이상이 모였던 과거에 비하면 크게 준 건데요. 거리 두긴 물론이고 옷과 기도용 깔개까지 나눠줄 정도인 만큼 아직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폭염이 쉬어갈 만도 한데 당분간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히려 가마솥 무더위가 더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35도 이상, 서울은 36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폭염의 기세가 더해지면서 일주일 새 하루 평균 온열 질환 신고 환자가 급증하고요. 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을 자주 섭취하고 또 야외 활동이나 외출은 자제하되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양산과 모자 등을 이용해서 햇볕을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해가는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전국 곳곳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내려칠 수 있겠고요. 초속 15m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어들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4도, 광주가 25도, 창원은 28도까지 올라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전주와 대구도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중복인 내일 36도까지 오르면서 밤낮 구분 없는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